자,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공동사업자 소득분배 명세서까지 살펴봤는데 책 구성은 지금 세액공제 내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되도록이면 이제 책은 여기 뉴젠 내비에 돼 있는 대로 개인 세무조항에 있는 내역들을 쫓아가면서 그 하려고 구성을 해놨는데 책 공제에 앞서서 이 소득공제 내역을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앞에 봤던 이 종합 개인 소득세 구조에서 봤듯이 이 개인별 소득의 내역이 소득 금액이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소득 금액을 가지고 이 내역을 이제 소득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상에 담는 방법 그리고 소득 공개 내역을 담는 방법들을 한번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구성을 좀 약간은 나중에 이제 그 책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책의 내역을 페이지를 연결해드리는 방식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상에서는 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에 그 내역들이 이제 담겨지는데 앞에까지 계산돼서 조정계산서에 있는 내역들, 이제 소득 금액이 확정이 됐잖아요. 이게 나온 과세 기간에 이 사업소득 여기 이제 사업소득에 관련된 내역들이 담아지는데 이 내역을 어디에 종합소득세 신고상에 어디에 담아지는가를 보자면 종합소득세 신고상에서 이렇게 앞에 소득금액 명세란에 다 모아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작성한 내역은 여기 네 번째에 있는 우리가 그동안 본 것은 사업소득에 관련된 내역들만 지금 관리를 한 거죠. 거기에 대한 내역들이 모아진 거고 이합신고까지 한 거고 그 내역은 이 종합소득세 신고상에 이게 한 줄로 요약이 된다는 거예요. 한 줄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 이외의 소득들 여기 보시면 소득들이 많잖아요. 사업소득 이외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기타소득 같은 것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산한 것은 여기 사업소득에 관련된 내역이고 그 이외의 소득들은 어디에서 더해진다? 방금 전에 보는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상에 이렇게 한 줄로 다 모아지는 거예요. 이 모아진 내역이 종합소득 금액이 되는 거고 이 종합소득 금액은 2월 결선 공제를 통해서 결선금이 있으면 당해년도 결선금을 먼저 통산하는 거고 왜냐하면 소득들이 많으니까 결손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은 뭐 다 모든 소득이 결손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할 수 있겠죠. 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필요경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결손이 발생할 수가 없고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은 거기에 필요한 필요경비를 산식으로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결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뭐 기타 소득은 거기에 대한 소득을 뭐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소득이 이거 하나만 있다라고 한다면 내년으로 2월 돼서 2월 결선금이 되겠지만 당해년도의 결선금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의 다른 소득 금액과 합산해서 결선금 통산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그게 이 결선금 2월 결선금 공제에 대한 내역이 담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원천징수 내역은 이 원천징수 내역은 뭐예요? 이전에 이제 기납부세액 명세 내역에서는 뒤에 이제 잠깐 봤지만 중간연합이나 원천징수 내역 그리고 수시부가세액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봤던 기납부세액, 중간연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가세액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이렇게 이 세 가지 내역들에 대한 내역은 이 신고상에 여기에 모여지기 위해서 원천징수세액은 별도로 여기에 원천징수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누구한테 원천징수를 당했는지 그 내역을 밝혀줘야 되기 때문에 이 원천징수에 대한 내역이 여기에 적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소득 공제를 계산하기 위한 내역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이 내역을 하나씩 다 전부 다 담기에는 이 종합소득 신고서상에 요약되어 있는 내역이 담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에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상단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공개 신고서가 작성이 되고 이 내역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내역이 담아지는 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요약돼서 담아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히
여기 종합소 신고서상이 프로그램에 입력되는 것 위에는 다른 모든 것들이 그 전에 다른 단계를 거쳐서 계산돼진 다음에 여기 담아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금융소득 내역은 앞단에 있는 1번에 있는 소득금액 명세에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내역을 입력해 준 내역이 금융소득 계산에서 불러와지는 거고, 종합소득 계산 역시도 이 앞에 계산된 내역이 순서에 따라서 1번부터 7번까지 계산되어진 내역이 8번에 모아진다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세액 공제나 감면 역시도 우리가 세액 공제나 감면이 프로그램상에서 두 번째 탭에 있는 세액 공제나 감면이 공제 감면 신청상에 여기에 있는 내역이 지금 앞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내역으로 불러와진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시면 이 감면 내역을 불러올 수 있게 해놨어요. 이미 작성된 내역을 여기서 가서 세액 공제 감면 신청서가 별도로 들어가지만 이 내역 여기에 요약돼서 한 줄로 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둘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적어져 있지 않으면 신고서가 잘못된 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내역이 다시 또 모아지는 거니까 이 전체적인 내역이 하나의 종합소득 신고서 내에 모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고서 마감할 때 어디서 마감해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와서 마감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종합소득 신고서에 마감이 있는 이유가 이 모든 우리가 하는 모든 결산에 집약된 결산의 결과물에 모든 결과물이 종합소득 신고상에 하나로 모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세무 조정이랄지 세액 공제 감면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모아진다는 것을 1차로 설명을 해드리고 이 종합소득 신고를 작성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를 우리가 앞에 배웠던 이 소득별 합계의 내역을 이 순서에 따라서 한번 계산해 보자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소득 공제가 나오니까 소득 공제에 해당되는 여기 있는 소득 공제 신고서부터 보자 이겁니다. 뒤에 있는 세액 공제 가면은 우리가 별도로 이제 종합소득 신고서 내역 설명을 끝내고 여기까지 끝내고 이 두 가지를 설명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제 감면 신청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로 따지면 교재상에 지금 162페이지부터 세액 공제 감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이제 188페이지부터 188페이지에서 소득 공제 그리고 종합소득 신고서 내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린 다음에 왜냐하면 이 종합소득 신고서는 끝낼 수가 없어요. 이 세액 공제 감면이 내역이 넘어와야지 다시 마감시킬 수 있는 거니까 이 그 세액 소득공제 신고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서 내역을 간략히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액공제 감면으로 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설명이 서서히 좀 길었는데 첫 번째 있는 종합소득 신고서에 있는 소득공제 신고서 보도록 할게요. 자, 소득공제 신고서는 보시면 이 소득공제 신고서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책도 보시면 188페이지, 그다음에 9페이지에 190페이지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뒷단에 191페이지 보시면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방법 해가지고 제가 작성 방법을 쭉 설명을 해놨. 이거 이제 그 신고서 서식에 있는 뒤에 작성 방법을 191페이지부터 3페이지 걸쳐 실어놨는데 그 어떤 이 소득공제 설명보다 가장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 내역을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191페이지, 192페이지, 193페이지 내역을 설명해 놨으니까 항목별로 하나하나 항목이 궁금하실 때는 그 내역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득공제 신고서 프로그램을 설명해드리면 일단 여기 인적 항목이 있잖아요. 1번 순서에 따라서 1번에 있는 첫 번째 탭이 있고 여러 번째 탭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탭 인적 소득공제부터 제일 먼저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 내역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인적 항목에는 부양가족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어요. 이 부양가족에 대한 내역은 우리가 우리 소득자 내역을 입력을 해놨으면 블로그를 통해서 블로그 오거나 여기 블로그 하면 어디서 불러와요? 소득자 정보를 불러오는데 소득자 정보는 참 아이러니하게 이 종합소득 신고상에 있는 소득자 여기 아래에 있는 소득 내역 있잖아요. 여기 있는 내역을 또 불러와요. 또 여기 있는 내역은 반대로 또
여기 있는 내역을 또 불러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둘 중에 한 군데가 작성이 돼 있으면 불러오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아직 소득공인 신고서만 작성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아직 작성을 하지 않았으면 여기 내용이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내역도 아직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를 불러오기 통해서 불러오기는 것보다는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했다면 부양가족이 있는 내역에서 부양가족을 불러오면은 방금 전에 여기 있는 여기 이 탭에서 내역을 불러와 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 잘못 드렸어요. 여기 있는 그 12번 F12 불러오기 아니라 F4에 있는 부양가족이 개인 종합소득 신고서 내역에 있는 이 내역을 불러와 준다는 내역이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소득공개 신고서 상에 있는 내역은 이 부양가족을 불러오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아직 종합소득 신고서가 작성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연금 대책 공제 바로 위에 있는 FC 컨트롤 F4에 있는 전년도 인적 공제 이 내역을 불러와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사용해 왔다면 전년도 인적 공제를 통해서 불러와 주시는 게 전년도 입력한 내역을 반영하는 데 좋겠죠. 아예 처음부터 한다라고 한다면 이 내역은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입력해 주시면 어차피 여기 소득자에 대한 내역이니까 소득자를 먼저 입력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입력이 되는 내역은 다시 이제 중복할 필요 없이 이 내역은 다시 종합소득 신고서상에 네 번째 탭에 있는 인적공제당자에서 입력이 되어지고, 양쪽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여기 입력하면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여기 입력하면 이 내역이 소득공인 신고서상에서 불러와진다는 거예요. 자, 내역을 보시면서 일단은 부양가족 현황, 본인은 아래 부양가족이 없어도 본인만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내역은 하시되 세대주 여부는 이제 본인이 표시를 하셔야겠죠. 본인이지만 세대주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본인이 표시를 해주시고, 배우자와 직계 비속에 대해서는 이제 입력을 해주시고, 아니면 직계 존속이 있으면 직계 존속에 대한 내용을 입력해 주시되, 아래 이제 지출액 명세가 있는데, 지출액 명세는 이 소득자별로 본인이면 본인의 지출액 내역을 이렇게 1, 2, 3, 4, 5번을 선택해서 본인의 내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가 그 홈택스에 대해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를 할 수 있잖아요. 조회를 한 내역들을 입력을 해주시고, 아니면 그 이외에 구세청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에 있는 내역이고, 기타 자료라고 되어 있는 건 뭐예요? 기타 자료는 아이고 잘못 눌렀는데, 예, 이렇게 기타 자료는 구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있지 않은 내역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의료비다라고 한다면 의료비에 웬만한 의원에서 진료한 내역들은 다 들어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빠진 내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직접 여기다가 입력해 줄 수 있겠죠. 뭐 의료비 중에서는 뭐 안경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의료비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경점에서 시력 보정용 안경 연간 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들 내역을 이제 빠져 있다 그러면 별도로 이제 기타 자료에다가 입력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인별로 사람별로 내역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배우자는 배우자별로 배우자의 소득 내역을 반영해 주시고 하나 선택하고, 직계비속은 직계비속의 이름별로 나자녀의 이름별로 공개 내역을 하나씩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선택되는 해당되는 내역을 본인이 거주자면서 부녀자에 해당된다면, 여기는 지금 남자를 가정했지만 여자를 가정했다면 부녀자 공제나 한부모 공제가 적용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추가 공제까지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자동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죠. 프로그램이 어떻게 개인사를 판단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부모면 한부모 여부를 여부를 선택하는 거고, 자녀는 입력하면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표시가 되는데, 혹시라도 표시가 안 되면은 해주세요. 지금 이 자녀 표시된 게 자녀 세액공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경로 우대도 이제 그 주민등록번호를 치면은 70세 이상이면 경로 우대가 표시가 되는데, 혹시라도 표시가 안 된다면은 체크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잘못 눌러가지고 엔터 치는 과정에서 열을 눌러야 되는데 불로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장애인 공제 역시 마찬가지로 장애인 공제에 해당되는 여부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해주시고, 이제 여기에 지출액에 입력된 내역은 그냥 여기다 놓으면 안 되고, 이 지출액 반영이라는 걸 눌러주시면 지출을 반영하시겠습니까 하고 예 누르면 이 입력한 내역이 지금 다른데 뒤에 있는
이 세액 공제나 감면 이쪽으로 지금 여기 특별세액 공제에 지금 이 내역이 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입력한 내역이 뒤로 여기 있는 이제 탭이 검은색으로 돼 있잖아요. 검은색으로 입력된 내역이 뒤에 있는 파란색 밖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지출액을 반영하면 뒤에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입력 따로, 뒤에 입력 따로 하지 않고 이 제일 첫 번째 탭에 있는 내역들에서 입력한 내역을 지출액 반영을 눌러주면은 뒤에 공제 가면으로 옮겨져 간다는 것 보시고 내역은 이제 아래 각종 소득공제 항목에서 모여지는 거예요. 앞에 입력된 내역들이 모여지니까 이 내역도 한번 같이 합산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탭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 여기에 입력한 거 외에 연금저축공제 같은 경우에 여기 해당되는 내역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이제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퇴직연금 내역 불입해 가입한 내역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연금저축공제 내역이 있는데 연금저축공제는 크게 개인연금저축과 그다음에 연금저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연금저축공제는 이 내역도 역시 그 국세청 간서 사이트에 가면 여러분들이 가입한 웬만한 내역들은 전부 다 거기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자한테 여러분들이 이 종합소 신고하실 때 거주자한테 신고하시는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 내역도 조회해서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내역에 뭐 여기 나와 있는 금융기관 코드랄지 계좌번호까지 다 적어져 있으니까 입력하시면 되고 그리고 국세청의 온라인 내역은 뭐 굳이 계좌번호까지 적지 않아도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내역이니까 반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납입금액을 입력하시면 이제 그 한도가 있으니까 한도 내역에서 곱하기 한도 그 불이백에 곱하기 40% 하는데 총 한도가 72만 원이니까 자기가 계산되어져요. 금액을 입력하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연금저축이 있는데 연금저축 하실 때 이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연금저축은 금액 입력하고 난 다음에 이 공제율이 중요해요. 공제율이 12%를 할 것이냐 15%를 할 것이냐 지금 400만 원 한도로 해서 이 12%와 15%가 나눠지는데 3%가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이 공제 한도 따지면 여러분들 공제율 잘못 적용하면 잘못돼요. 그러니까 첫 해에 지금 처음에 했을 때 공제율 선택을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해 가지고 실수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소득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12%와 15% 선택을 여러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제율 연금저축 하실 때 12% 15%를 잘 보고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작은 세율로 해서 나중에 탈이 안 생기게 12%를 한다? 그것도 말이 안 맞으니까 소득금액을 보면서 소득금액을 알려면 일단 어떻게 해요? 지금 소득금액을 여기까지 계산해봐야 소득금액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합소득금액을 알려면 계산해봐야 되는 거니까 소득금액 내역을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종합소득금액을 보시고 여기에 공제율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적용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래 내역이 있으면 이제 주택마련 저축공제랄지 그 다음에 장기집합 뭐 투자증권에 대한 저축공제랄지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특별공제 내역은 이제 근로소득 있는 경우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사람들 물론 연금보험료나 이 보험료 같은 공제 같은 경우에 들어가려면 근로소득 내역 있으면은 이런 내역들을 입력을 하나씩 해주시고 앞에 인적소득 공제 없는 내역들은 이제 하나씩 입력해 주시되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신용카드 공제 있잖아요. 혹시 근로소득이 있으셨으면 근로소득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연말정산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 있으면 반드시 연말정산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좀 달라져요. 거기 있는 내역을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안 되고 왜냐면 종합소득에서 근로소득 산출세액에 해당되는 만큼을 구해서 그 산출세액에 대한 내역을 하다 보니까 여기 내역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 인적공제 내에서 예를 들어 이제 신용카드 내역, 신용카드 등 내역을 입력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한번 입력을 해봅시다. 공제 내역에서 신용카드 입력하고 F2 누르면 뭐 신용카드 내역 있잖아요. 내역해서 국세청 자료에 여기 뭐 5천만 원 있더라라고 한다면 이 내역이 이제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출액 반영하기로 해서 반영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그 밖 공제에 지금 여기에 신용카드 내역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내역은 공제액을 반영하려면 한번 눌러보실까요? 이렇게 번역 내역 불러오기를 통해서 불러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한도를 계산할 때 근로소득 금액에 해당되는 뭐 한도를 뭐 총금액의 몇 퍼센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한도도
뭐 지금 공제가 지금 소득 근로소득이 없으니까 지금 반영이 안 되는데 반영이 안 되는 내역을 반드시 여기에 이제 근로소득 내역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 근로소득 내역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 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종합소득 신고서에 근로소득이 입력돼 있어야 되고 그 내역을 다시 또 반영할 때는 불러서 또 반영하기를 통해서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기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부금 세액공제도 기부금 내역도 입력을 해주시되 이 내역을 불러온 내역은 기부금 공제할 때 기부금 세액공제 여기서 한다 그랬죠. 기부금 명세서상에서 이 내역을 또 반영해가지고 기부금 조정 명세서 할 때도 왔다 갔다 해주셔야 한다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공제액 반영하려면은 종합소득 내역이랑 이런 것들을 한번 작성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소득 신고서 내역까지 한번 반영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세액 감면 역시도 세액 감면 내역이 있으면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뭐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 적어주시고 소득자 정보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소득자 정보 내역도 나중에 이제 그 오류 같은 게 소득자 정보 내역에 뜰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내역을 반영해 주시고 세액공제 내역도 이제 특별세액공제 같은 거 있으면은 여기는 이제 그 근로소득이 있거나 혹은 성실사업자 같은 게 의료비 세액공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역들 해주실 여기 마찬가지로 공제액 반영할 때 이것도 불러오기 하려면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에 있는 금액 내역이 불러지는가 예에서 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종합소득세 소득 내역이 지금 의료비로 입력된 내역을 가져오는 거니까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있어야지 총급여가 될 거 아니에요. 총급여 성실은 사업소득 금액이고 성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총급액을 불러오는 거니까 여기 있는 상단에 있는 이 내역을 불러오려면 여기에 있는 지금 종합소득 신고상에 있는 근로소득이 입력돼 있으면 근로소득 내역을 불러오든가 아니면 성실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성실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 금액을 불러오든가 둘 중에 이제 하나 불러오려면 이걸 불러오게 할 때 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내역이 작성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라는 거죠. 세액공제 내역도 교육비 기부금 내역도 앞에 반영된 내역이 뒤로 옮겨진다는 것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해당 내역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소득공제 신고서는 보면은 대부분 이제 실수하는 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여기 작성하면 끝인 줄 알고 나중에 이제 그걸 한번 작성해 놓고 다시는 가지 않기 때문에 하는데 어떻게 한다? 종합소득 신고서도 어느 정도 작성해 놓고 다시 한번 소득공제 신고상으로 다시 한번 가서 불러와야 될 내역 여기 있는 뭐 의료비랄지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랄지 이런 것들 이제 한도에 걸리는 거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각각 불러와서 계산을 해주라는 거 되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이 정도에서 이제 소득공제 신고서를 하시는데 자세한 이제 그 소득공제 한도랄지 이런 것은 여러분들 이론할 때 하니까 그때 하시고 이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